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역 콘텐츠 발전소 정명진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코로나가 뭔지 우리가 직접 만나게 하는 걸 좀 막고 있어가지고 2달 전에 마을기자단 보령시 마을만들지원센터의 마을기자단 2기 강의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저희가 한 2달을 쉬었죠. 2달을 쉬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2주 전에 내가 뭘 배웠지? 네, 아마 잘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인간은 또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 센터에서 다시 온라인 강의라도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뭐 새로운 거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카메라 앞에 쓰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는 게 저는 더 훨씬 편한데 네. 아무튼 좀 저한테 용기를 좀 주시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또 강의에 또 몰입하면 그때부터 괜찮아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는 총 영상 강의로 4번 정도 제공이 될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다 모이는 자리는 좀 힘들지만 소규모로 모이는 건 괜찮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온라인 강의를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공부를 좀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내준 과제를 좀 해오셔야 됩니다. 과제는 뭐 글쓰기겠죠. 글쓰기 과제를 해오면 같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스케치 기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네, 스트레이트 기사가 뭔지. 왜냐하면 2달 전에 배웠습니다.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새롭게 이제 2달 만에 시작하기 때문에 좀 복습 겸 그리고 복습에다가 좀 심화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밴드에 스트레이트 기사하고 스케치 기사를 몇 분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이 첫 번째 강의를 스트레이트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사 쓰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양성과정, 2기 양성과정을 끝내고 기자단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넣었던 거고, 다 아신다고 이 영상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반복 학습은 되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1강을 하고, 2번째는 인터뷰 기사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3번째는 기획 탐방 기사인데, 뭐 기획 기사를 여러분들이 바로 쓰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나 동아리들을 탐방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탐방 기사를 또 어떻게 쓸지까지 해서 온라인 글쓰기 기사 강의는 마무리하고, 4번째는 사진 특강이 있습니다. 사진 특강까지 영상을 제공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1시간짜리 온라인 기초 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 실습을 하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네. 오늘은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스케치 기사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직접 써보시는 거죠. 제가 과제를 내주면 쓰다가 어떻게 썼지? 궁금하면 온라인이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많은데 아무리 필기를 잘하더라도 온라인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보면서 막혔던 부분들을 다시 좀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게 3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네, 2번이나 NG가 나가지고 3번째 찍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게요. 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글쓰기 강의라기보다 기사 쓰기 강의죠. 근데 기사 쓰기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기사 쓰기를 배워서 뭐 마을기자단 활동을 하시겠지만 기사를 잘 써서 여러분들 기자 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돼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글쓰기를 좀 더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강의할 때도 보면 내가 쓴 글을 한 편 제대로 쓰고 싶다라는 좀 그런 의욕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기사 쓰기 전에 글쓰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사 쓰기는 형식이거든요. 형식만 알면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뭐 잘 쓰기는 또 다르겠지만, 근데 이 기사 쓰기가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글쓰기하고 기사 쓰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5단계가 스트레이트 기사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또 스케치 기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할 테니까 이 단계를 잘 주목해 주셔야 돼요. 글쓰기를 단계를 나눈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글은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근데 글을 처음 쓰는 사람들은 약간 망망대해 같은 막막함이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제가 한번 단계를 나눠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쓰는지를 봤던 거고, 그리고 글을 써야 될 때 이 단계를 밟으면 한편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달 동안 강의를 쉬면서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코로나는 참 많은 여유를 주는, 네, 많은 여유를 줬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글쓰기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 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각 단계별로 한 단계씩 쓰고 있어요. 이미 좀 쓴 글도 있는데, 제가 그때 잠깐 카톡에다가 몇 번 공유도 한번 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쓴 것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글을 모아놓은 제 브런치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글쓰기의 기본적인 5단계를 제가 메시지 정하기, 글감 찾기, 구성 짜기, 표현하기, 글 다듬기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려고 앉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글을 시작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메시지는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인 거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지 말을 하든 글을 쓰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하시고, 그 메시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표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글감들이 뭘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감들이 여러 가지 있다면 그 글감들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까, 제일 첫 번째 보여줄 글감은 뭐고 마지막에 보여줄 글감이 뭘지, 이런 글감들의 순서를 정하는 게 구성짝입니다. 네, 그렇게 대략의 구성을 짜놓고, 표현하기는 일단 표현을 해야 글을 쓰는 거니까. 근데 표현도 뭐냐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글을 표현할 때 단순하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설명을 할지, 이거를 스케치를 해서 보여줄지, 묘사를 할지, 또는 어떤 상황을 직접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 상황을 대화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할지, 네. 그렇게 표현 방법들을 정한 다음에 글을 써내고 그 글을 다듬어 나가는 게 이제 한편의 글을 쓰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기사 쓰기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사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스트레이트 기사. 네,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사의 기본 유형이에요. 기본 유형이고,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속보성이나 사건, 사고, 여러분들이 쓰실 경우에는 행사 기사 쓰기. 우리가 2달 전에 행사 기사 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고, 그 중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다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이트 기사는 역피라미드 형식이다. 기억하시죠? 예.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왜 역피라미드 형식인지도 설명했었는데, 네. 웃지 마세요. 설명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쓰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써서, 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로 내려가기 때문에 맨 밑에는 쓸데없는 이야기겠죠. 그런 글들은 기사에 잘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드문 쓰기라고 설명했어요. 리드문은 기사의 첫 문장이고,
기사 전체 내용 중에 가치 있는 정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고도 설명했고, 여러분들 기사 리드문 쓰기 연습도 그때 했었어요. 그렇죠?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됩니다. 역피라미드, 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건데, 스트레이트 기사는 이렇게 리드문, 육하 원칙, 내용 이렇게 구성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이 구성에 맞게 글만 넣으면 한 편의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충청남도 보도자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미래 세대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장에서 직접 벼를 심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생명 농업의 가치를 배운다. 이게 리드문인 거죠. 요거를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충남도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몇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떤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육하 원칙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셨죠.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모든 기사가 다 저렇게 써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틀이 너무 싫어가지고 기자를 그만뒀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다시 아까 제가 말했던 글쓰기의 5단계에서 스트레이트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게요. 메시지 정하기는 스트레이트 기사도 필요한데, 자, 글감 찾기. 이미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는 취재를 해오신 거잖아요. 현장에 가가지고. 이미 충분한 글감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구성 짜기. 구성 짜기 역시 스트레이트 기사는 이렇게 역삼각형의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 없이 짜여져 있는 구조 안에 넣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는 구성을 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표현하기도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표현을 해야 되겠죠. 표현해야지 글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기사들을 잘 보면 표현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되게 막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기사체라고도 말하는데, 그게 익숙해져 있으면 표현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그 메시지만 정하면 거의 글을 거의 다 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가 앞에서 말했던 리드문인 거죠. 아까 리드문에서 기사의 첫 문장이고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고 했잖아요. 이렇듯이 스트레이트 기사도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고 온 행사 내용이나 거기서 핵심 내용, 그 행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만 정하면 기사를 다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자들은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씁니다. 금방 취재하고 와서. 왜냐하면은 취재를 하는 동시에 메시지가 뭔지를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게 고민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더니만 현직 저랑 이제 기자를 같이 활동했던 한 15년 차 되는 현직 기자가 일간지 기자인데, 그 친구가 댓글로 야 10분에서 20분 만에 못 써, 막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래? 나는 평균 15분 만에 썼는데?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근데 제가 그랬죠. 너는 깊이 있는 기사를 쓰니까 그렇다고. 아무튼 스트레이트 기사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적합하게 짜여진 형식의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리드문은 전체 기사 내용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요약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역삼각형에서 보면 리드문 다음에 오는 건 육하 원칙이잖아요. 이것도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보면 육하 원칙이 언제 어디서 이런 거잖아요. 보면 지난 몇 월 며칠 언제죠.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고 누가, 어떤 단체가, 또 몇 명, 누구 등 몇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게 어떻게죠. 그리고 무엇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뭐를 위해 마련됐다. 이게 왜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리드문을 쓰고 육하 원칙을 쓰면 이제 기사의 절반을 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의 표현도 기본적으로 기사체라고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리드문을 쓴 다음에 육하 원칙을 쓰고 그 밑에 내용들을 써 나갈 때도 대부분 이날 행사에 참석한 땡땡 씨는 뭐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뭐 말했던 인터뷰를 취재했다면, 그리고 그날 행사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이날 행사는 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리고
행사를 주관한 뭐 단체는 뭐 할 계획이다. 자, 이런 것들이 한 문단 되면 총 5문단이 되잖아요. 리드문 하나, 육하원칙 하나, 육하원칙 밑에 아까 왜 이 행사는 어떤 취지로 마련됐다라는 정도의 또 한 문단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한 단체의 계획, 이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한 형식을 갖춘 기사가 됩니다.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길게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지난번 수업 때 설명을 했었고, 중요한 건 이 순서를 구성을 짜진 않지만, 여기서 보면 리드문하고 또 육하원칙을 쓴 다음에 내용 1, 2, 3을 어떻게 채울지, 어떤 순서로 나열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앞문단의 내용을 다음 문단에서 보완하거나 근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생각으로 써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리드문을 쓴 다음에 뭐 아까도 말했듯이 뭐 농업 생명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생들이 뭘 깨우쳤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깨우쳤지 했으니까 육하원칙이 나오는 거고, 또 육하원칙에서 나온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삼각형을 거꾸로 놓고 밑에서 받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건 기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글쓰기도 그래요. 이렇게 논리적 연결성이 필요한 건데, 그 첫 번째 문단하고 그 다음 문단이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어지는 건 스트레이트에서는 위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덜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예문을 들어볼게요. 이 기사는 제가 그냥 지역신문에서 기자할 때 축제 행사 취재했던 기사를 가져왔었고,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삽교읍이 읍승격 40주년을 맞아서 삽다리 축제를 열고 삽교읍의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다. 이게 리드문인 거죠. 예, 축제를 열고 도약을 다짐했다. 이게 리드문이고 메시지인 거죠, 이 글에서. 예, 그래서 밑에서 또 받쳐주는 거죠,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에서 이런 주제를 가진 행사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굳은 날씨에도 1000명이 참여해서 성안을 이뤘다.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 내용이 왜입니다. 왜 이런 행사를 했냐. 그동안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었는데 40주년, 읍승격 40주년을 맞아서 십시일반 축제 자금을 모아서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이 삽교읍의 옛 번영을 되찾고자 하는 주민들의 성원이 모였다. 그러니까 왜 이런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문단으로 어찌 보면 그 행사를 다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보면 축제위원장의 멘트, 축제위원장은 뭐라고 말했고, 또 뭐 새로운 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앞에 계속해서 리드문이나 위에 있는 문장들을 보완해주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삽교천을 가로질렀던 100년 전의 섭다리를 그대로 재현했다라는 행사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각종 단체들의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먹거리도 있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올해가 잘 돼서 내년에도 축제를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구조를 갖춘, 완결된 구조를 갖춘 기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사 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네.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몇 번 쓰다 보면 갑갑해요. 네. 재미가 없어요. 오늘 스케치 기사에서 조금 그 재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예시였죠. 네, 복습을 한다는 차원이었고, 아마 새롭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2번 들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때 수업을 듣고 밴드에 글을 또 몇 분 올려주셨어요. 다 올려주시진 않으셨는데, 그분 중에 일단 한 분 정도만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릴 건데, 그리고 여기에 인용되지 않은 다른 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고 금요일에 만나면 직접 보고 또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역삼각형 구조의 스트레이트 기사 구조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지를 조금 예시 피드백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재 예비기자님께서 밴드에 올려주신 글을 제가 약간의 맞춤법만 고쳤고
크게 글을 다듬지는 않았어요. 저 한번 읽어볼게요. 보령시 각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는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는 주민에게 강사를 선정하여 연결시켜주는 평생학습 매니저들이 있다. 이걸 리드문으로 뽑으셨어요. 리드문인데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위촉식 행사의 리드문으로는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주민들에게 강사를 선정해서 연결시켜주는 평생학습 매니저들이 있다라고 리드문을 뽑았으면 이렇게 리드문을 뽑을 거면 스트레이트 기사, 그러니까 행사 기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매니저를 소개하는 기사면 이렇게 뽑겠죠. 그래서 뭐 밑에 나와 있는 위촉장 행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매니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1년 동안 뭐 활동을 했을 때,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위촉식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게 아니고 활동이 다 끝났어. 아니면은 활동을 막 열심히 할 때쯤 중간쯤에 평생학습 매니저를 소개해주는 기사라면 이런 리듬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위촉장 전달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리듬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 지난번에 수업 들었던 것처럼 2월 21일 언제 어디서 이렇게 육하 원칙을 가졌었죠. 근데 2월 21일 김동일 시장은 올해 한 해 동안 활동할 평생학습 매니저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라고 했고, 이어서 축사에서 미래의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보령의 여러분들의 활동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며 기대 부푼 말을 했다. 자, 육하 원칙을 해놓고 시장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뽑았어요. 그렇죠? 뭐 나름의 육하 제가 역삼각형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쓴다고 했을 때 뭐 시장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서 이로 인해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보령 지역의 강태흠 국회의원도 참여하여 매니저들의 활동에 수고의 찬사를 표했다. 또 국회의원도 와서 축사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 보면 매니저의 인원은 20명이었는데 아쉽지만 그중 남자는 1명이었다. 위촉식을 마치고 매니저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12시까지 실시하였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셨어요. 네. 나름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시려고 리듬도 쓰시고 육하 원칙을 했지만 내용을 또 어떻게 순서로 배열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네. 자, 리듬을 어떻게 바꿨냐면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는 주민에게 강사를 연결해주는 보령시 평생학습센터 매니저들이 2020년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고 리듬이 되는 거죠. 위촉식에 맞는 메시지인 거죠. 네, 그 행사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을 쓰는 두 번째 문단에서도 거의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였듯이 이제 보통은 이제 기사는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 열두물 보령 마을신문은 석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아주 지난 일이죠. 그래서 지난 몇 월 며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지난 2월 21일 오전 몇 시에, 그리고 지금 여기 쓰신 분, 이제 임찬재 예비기자님은 장소가 없어요. 어디서 위촉식을 했는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 몇 시 어디에서라는 장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죠? 김동일 보령시장이랑 김태형 국회의원을 비롯한 평생학습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보령시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위촉식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많이 달라졌죠. 육하 원칙의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게 들어갔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시간, 장소 이런 게 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또 누가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매니저들은 이날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매니저의 인원은 20명으로 여성 19명, 남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식에 이어 낮 12시까지 매니저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이어졌다. 아까 임찬재 예비기자님께서 쓰신 글의 순서가 많이 달라졌죠. 예. 왜냐면 여기에서 주인공은 시장이랑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매니저들이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매니저들의 구성을 썼던 거고, 여기 뭐 아쉽지만 줄 그어놨죠. 기사는 특히나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객관적인 기사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쉽게도 이런 말 들었는데 기자의 주관인 거죠. 여성이 19명이고 남성이 1명인 건 아마 임찬재 기자님께서 이 매니저 활동 하시는데 혼자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쉬움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일 시장은 올 한 해 동안 활동할 평생학습 매니저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축사를 통해서 미래의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보령의 여러분들의 활동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전에 임찬재 예비 기자님은 기대 부푼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말이 기대를 부풀었다고 기자가 또 생각하는 거죠. 기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기대한다고 말했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강태흠 국회의원도 매니저들의 수고에 찬사를 보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한 매니저는 뭐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위촉식을 시작한 그 매니저들이 주인공이라 그랬잖아요. 매니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도 취재를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게시를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도 독자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활동은 뭐 몇 월 며칠까지 그리고 몇 곳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도로 기사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임찬재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피드백 준 걸 바탕으로 기사를 좀 다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기사를 쓰신 분도 있으시니까 그걸 좀 고쳐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안 쓰신 분들은 좀 기억을 더듬어서 작은 행사라도 괜찮으니까 말엔 작은 행사라도 그렇게 한번 스트레이트 기사를 써보시고, 제가 2달 전에 강의할 때 했던 말이긴 한데, 신입 기자가 들어오면 스트레이트 기사만 1년 동안 시켜요. 다른 기사는 못 쓰게 하죠. 기본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기본만 익히고 나면 좀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를 설명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스케치 기사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이 스케치 묘사, 아까 제가 말했던 스트레이트 기사는 여러분들이 기사가 아닌 일반적인 글쓰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메시지 찾는 데 도움이 돼요. 표현 같은 건 좀 많이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를 명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항상 갔다 오면 리드문이 뭐야? 라고 이제 선배가 묻기 때문에 일본 말로는 야마라고 하죠. 산. 그래서 기자들이 일본식에 좀 많이 문화에 좀 젖어 있어가지고 일본 말투가 많은데 야마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고 묻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는 핵심 메시지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케치 기사를 설명할 건데, 기사는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수필 에세이는 보여주기만 하지 말고 냄새, 맛, 촉감까지도 느끼게 해주라. 이렇게 정리했고, 지난번 2달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강의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다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건데, 묘사나 스케치 기사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이 눈에 그려지게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림에서 묘사하듯이 그런 거고, 기사는 좀 되도록 객관적이라서 좀 보여주는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좀 집중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필이나 에세이 쓸 때는 오감을 다 활용하는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자는 텍스트, 그러니까 글을 읽고 있겠지만 그 글에서 눈에 훤하게 보이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맛도 나고 촉감도 나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묘사입니다. 자, 기사도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면 이런 오감을 활용하면 더 호소력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 신문은 딱딱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우리의 일상들이 너무 좀 사소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단순한 정보만 나열해서는 전달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묘사하는 스케치 기사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특히 마을 기사들은 스케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스케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오감을 열어놓고 취재를 하셔야 돼요. 갔다 와서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회관에 축제, 마을 잔치가 열리면 그 마을 회관 문을 열었을 때의 첫 번째 들어왔던 코끝에 왔던 냄새, 그리고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오감을 통해서, 오감을 다 활용해서 취재를 하시고 그걸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스케치 기사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그냥 풍경 사진이에요. 되게 예쁜 풍경 사진인데, 네. 이 풍경 사진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데, 이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설명할 수 있겠죠. 아, 바다 한가운데는 그냥 오리가 있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냥 호수와 풍경이 잘 어우러진 멋진 모습이다, 이렇게 보통 기사에 표현하고 알거든요. 그러지 말고 독자가 이 사진을 보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글만 읽어도 이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네, 그게 시각적으로 스케치한다는 거고 묘사하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계속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글쓰기의 기본 5단계, 오늘 이거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 5단계의 스트레이트 기사는 메시지만 정하면 거의 다 쓴 거라 그랬잖아요. 네, 다 쓴 거라 그랬는데, 스케치 기사는 표현하기에 집중이 돼요. 표현하기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취재한 어떤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았어요. 근데 메시지를 아까 리드문이라는 한 문장으로 딱 전달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때 이제 스케치 하듯이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서 스케치, 묘사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리드문 유형은 보면 삭교비 읍순격 40주년을 맞아서 삽다리 축제를 열고 지역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다. 이 한 문장으로 그 축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요약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되게 좀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걸 스케치하면 어떨까요? 자, 이것도 보여드렸던, 2달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삽교천에 나뭇가지로 만든 섭다리가 놓였다.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으로 앞장서고 주민들이 뒤를 이어 다리를 건넌다. 섭다리가 출렁인다. 아이들은 냇가로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지만 처음 보는 섭다리가 신기하다는 표정이다. 처음으로 열린 삽다리 축제에서 100여 년 전 삽교천을 가로질렀던 섭다리가 그대로 재현됐다. 이런 식으로 섭다리를 보지 못하지만 섭다리가 100년 만에 놓였고 그 위를 지나가는 풍물패들, 주민들, 아이들의 모습들을 묘사를 한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인상적이죠. 한 문장으로 아까 표현한 것보다. 제가 이제 스케치 기사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예시 기사들은 여러분들의 선배, 마을 기자단 1기분들이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하신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막 쓰시더니만, 그것도 어려워하시더니만, 이제는 막 스케치 기사를 써오세요. 네. 이 기사는 이장님이 쓰신 거예요. 네. 이장님도 이 정도는 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지구대를 하나둘씩 들어가더니 잠시 후 제각각 총을 들고 나왔다. 차에 타고 어디론가 빠르게 달려간다. 다름 아닌 야생생물관리협회 보령지회 사무실이다. 이게 리드문이에요. 첫 번째 문단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아까 스트레이트 기사랑. 스케치 기사는 이 기사는 특히나 처음부터 끝까지 스케치예요. 왜냐하면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병우 보령지회장이 지시를 내려 다시 3-4명씩 탑승하고 뿔뿔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멧돼지 발자국을 보러 간 것이다. 점심을 미룬 엽사 대원들은 깊은 산속으로 모두 들어갔고 수색견을 데리고 온 팀장은 대원들이 안전하게 배치되는지 확인하고 개를 앞세워 멧돼지를 수색한다. 15분이 지나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무전이 울린다. 모두들 긴장하라는 팀장의 지시다. 잠시 후 요란한 총소리가 들리고 무전은 기를 때린다. 잡았다는 신호다. 살을 에일 듯한 날씨에도 불평이 없이 4마리나 잡고
그 자리에서 매몰 처리한다. 잘 쓴 것 같지 않나요? 네. 한 60대 이장님도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사실 이장님께서 처음 쏘신 글은 이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매끄럽게 신문에 실기 위해서 조금 다듬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원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듬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취재하신 현장에 대해서 되게 좀 인상 깊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듯이 쓰면 글쓰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또 글쓰기 실력은 처음에 묘사예요, 묘사. 눈에 보이는 것부터 묘사하다가 그리고 냄새도 묘사해보고 만져진 촉감까지 묘사할 수 있으면 정말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봉준호 감독 아시잖아요. 봉준호 감독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 봉준호 감독 아시죠? 이번에 또 세계적인 상을 받았는데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 봉테일은 뭐냐면 디테일이 강하다고 해서 봉테일이거든요. 그 감독이 디테일로 승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묘사가 그래요.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묘사 스케치 기사를 열심히 쓰시면 글을 좀 잘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케치 기사 예시도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12문 말기자단 1기분이 쓰신 글입니다. 이분은 좀 글을 좀 잘 쓰시긴 하는 분이긴 해요. 자, 그 중에서도 이런 스케치 기사가 신문에 한두 개씩 실리는 게 좋은데 저는 그런 게 실릴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좀 신문이 빛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일단 스트레이트 기사부터 열심히 쓰시다가 이런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향천리 주민들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신나게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함께 노는 즐거움, 마을 구석구석을 뛰어노는 즐거움, 마을의 언니, 오빠,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즐거움을 어른들이 선사하기로 했다. 이게 리드문인데요. 이거 묘사는 아니죠. 묘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마을에 아이들도 별로 없고, 또 옛날처럼 아이들이 놀 곳도 별로 없어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가 스케치가 들어가요. 네. 토요일 오후 마을회관 앞으로 아이들이 모여든다.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6학년 언니들이 팀장이 되어 마을을 향해 출발한다. 이 많은 아이들이 다 어디에 왔대? 우리 마을에 애들이 이렇게 많았나? 모인 아이들도 바라보는 어른들도 모두 깜짝 놀란다. 이렇게 처음에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더 깊이 또 디테일하게 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이렇게 어떤 행사가 열리면 그 프로그램명 이름만 쭉쭉 나열하고 끝내버리는 건데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님 차로 다니던 길을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과 손에 손을 잡고 누빈다. 냇가의 길을 따라 달려도 보고 다리를 건너며 시냇가에 있는 물고기도 보고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보물도 찾는다. 마을 공방으로 가서 함께 나만의 밥그릇도 만든다. 공기를 잘하는 옆집 아줌마, 비행기를 잘 날리는 마을 아저씨에게 도전도 해보고 친구들과 같이 줄넘기, 훌라후프도 함께 한다. 자, 그냥 명칭만 나열했던 기사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니까 좀 생동감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기사가 됩니다. 세 번째 스케치 기사 3위입니다. 이건 홍성에 있는 마을조사단 활동을 하는 20대 청년이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썼던 글인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정월대보름 날 행사를 하잖아요. 정월대보름 행사를 글로 기록할 건데 단순한 스트레이트로 그리니까 너무 밋밋한 거죠. 스케치를 해보자 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육가락이 오랜만에 남자 어르신들 손에 들렸다. 한 손에는 육가락과 다른 한 손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들렸다. 윷을 던지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수중에 지폐가 몇 장이나 있나 세어보기도 한다. 윷이 네다섯 번 던지고 나서야 황자순 이장의 순서가 돌아온다. 황 이장이 윷을 힘차게 던진다. 결과는 낙. 황 이장이 머쓱한 표정을 짓는다. 아, 이게 왜 낙이여? 자, 첫 문장을 이렇게 윷놀이 하는 모습을 스트레이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했겠죠. 마을 해간 남자 어르신은
남자 어르신들, 남자 주민들은 윷놀이를 했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낼 걸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마을 회관 안에서는 여자 어르신 4명이 노래 가락을 부른다. 김자남 어르신이 덩기더 쿵 두세 번 장구를 치자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듯 노래 가사를 뱉어낸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장구 장단에 처음에는 손뼉만 치다가 어깨가 들썩이고 이내 온몸이 움직인다. 어느새 회관에는 흥겨움이 가득하다. 이것도 스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이트 기사로 썼으면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데 이렇게 묘사를 하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거고, 마을 신문의 힘은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을 신문은 공동체에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즐겁게 지내는 모습들, 그리고 고민들, 이런 것들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스케치가 뭔지는 알겠죠. 스케치 기사가 뭔지.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사하고 스케치 기사의 느낌도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알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글쓰기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의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5단계 있죠. 메시지 정하기, 글감 찾기, 구성 짜기, 표현하기, 글 다듬기 라는 거는 제가 정해놓은 거죠. 네.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거에 따라서 한번 글을 써보시다가 나중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을 해야 돼요. 그 변형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스트레이트 기사는 너무 딱딱하니까 스케치 기사라는 표현을 변형한 거고, 네. 그리고 변형할 때는 구성과 표현이에요. 네. 그 스트레이트 기사는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을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열만 하면 좀 지겨우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앞에 놓는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변형을 하는 거죠. 표현도 아까도 말했듯이 리드문처럼 설명하고 말 게 아니고 스케치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체를 만들어서 상황을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하시면 기사도 글도, 예,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도 첫 번째 온라인 강의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많이 좀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EBS 국어 강사가 된 느낌입니다. 네. 자, 과제입니다. 과제를 해오셔야지 우리가 금요일에 만나서 피드백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과제를 해오셔야 영상 강의를 들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네. 이번 과제는 지난번 과제랑 동일합니다. 스트레이트 기사와 스케치 기사 써오기. 이미 써서 밴드에 올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올리신 분들은 오늘 수업을 다시 듣고 조금 더 고쳐보세요. 지난번 수업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특히 육하 원칙이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리드문은 명확한가, 여러분들이 취재했던 현장을 전달하는데 어울리는 리드문인가, 어울리는 메시지인가, 네, 그걸 좀 고민을 해보시고,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뭐 취재할 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연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최근에 기억나는 행사를 잡고 한번 기사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기사 쏘기도 마찬가지로 뭐 눈에 보이는 게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행사 스케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요즘에 제가 뭐 그런 예시도 들었잖아요. 코로나가 준 선물. 네, 시간 많잖아요. 책 읽고 글쓰기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좋으니까 정 스케치 할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공간, 마을을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걷는 길에서는 뭐가 보이고, 지금 어떤 꽃이 폈고, 어떤 냄새가 나고, 네. 제가 여러분들 마을을 찾아가지 않아도 어떤 마을인지 눈에 그려볼 수 있게, 네, 느낄 수 있게 한번 스케치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여러 번 해야지 좀 글쓰기 내공이 생깁니다. 자, 과제 꼭 해주시고, 미리 과제를 해주신 분들은 밴드에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금요일 날 오전에 강의 오프라인 이제 피드백 모임 할 때 가져오셔도 되는데, 미리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프린트해서 또 저도 미리 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피드백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미리 올려주셔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올려주셔야지 금요일 날 제가 아침이라도 출력을 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죠. 글쓰기 5단계를 제가 강의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지금 이 주소, 네, 주소로 들어가면, 메시지 정하기, 글감 찾기. 글감 찾기도 제가 어디에 비유했냐면, 땔감 구하듯 글감 찾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네. 글감 찾는 게 땔감이랑 비슷해요. 땔감이 많아야지 불을 떼죠. 메시지에 불을 붙이죠. 불이 좀, 메시지에 불이 타올라야지 읽는 사람도 따뜻해지고 그럴 텐데,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내가 글을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5단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뭐, 촉은 어떻게 쓸지, 제고는 어떻게 쓸지, 또 글쓰기에 대한 고민들 읽어보시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브런치에 시골 글쓰기라는 매거진에 글을 모아놨습니다. 자, 끝났군요. 정말 보통 저희가 2월 달에 뵀었고 원래 마을기자단 2기 수업은 한 번 만나면 3시간씩 했었잖아요. 근데 이 1시간 영상 녹화 강의가 더 힘드네요. 지금 1시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1시간 반 이상이 흘렀습니다. 네, 이걸 또 어떻게 편집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네,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좀 힘을 좀 주십시오. 앞으로 2번을 더 해야 됩니다. 네, 2번 더 영상 강의를 잘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필하세요.